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기술은 벌써 파트 5의 세 번째 기술이네요. 세 번째 기술이 이제까지 전부 찬스볼에 대한 기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기술은 백핸드 코스로 오는 이 찬스볼, 커트성의 구질의 찬스볼을 저희가 백핸드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것을 해봤다면, 이번에는 돌아서서 포핸드 기술로 완벽하게 득점원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처음으로는 백핸드 기술을 보여드렸어요. 이 백쪽 코스로 오는 찬스볼. 그런데 오늘은 포핸드 기술이에요. 아무래도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백핸드에 오는 찬스볼은 백드라이브라든지 백스매싱이라든지 이런 기술로 처리한다기보다는 돌아서서 포핸드 기술로 처리하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만 있고 정확한 스텝만 된다면 포핸드로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움직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백쪽으로 뜰지 안 뜰지, 그리고 백쪽으로 올지 안 올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포핸드로 잡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백쪽으로 찬스볼을 유도하는 기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백쪽으로 많이 띄워주더라 라는 이런 계산적인 게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미처 조금은 늦게 판단이 들었더라도 돌아서서 구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찬스볼,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찬스볼을 자신있게 득점원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나에게는 그 뜬 볼이 찬스볼이 아니다라는 점, 그거는 제가 아까 그 전에도 꼭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이 파트 5의 첫 번째랑 두 번째 기술들, 이 찬스볼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만 솔직히 정확하게 많이 연습을 하시더라도 이 찬스볼이 더 이상 이 두려움이라든지 부담감으로 오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이 백쪽에서 돌아서 가지고 찬스볼을 처리하는 포핸드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기술까지 완벽하게 익숙해지신다면, 그러면 정말 이 찬스볼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오늘 연습까지 되면 포핸드, 백핸드, 백쪽으로 오는 백핸드 드라이브와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까지 찬스볼, 뜨는 공에 대한 거는 이번 파트 5에서는 마지막 기술이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요. 조금 더 많이, 오래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먼저 시범을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떠셨나요? 자, 일단은 지금 이런 찬스볼을 저희가 돌아서서 포핸드 드라이브로 처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힘있고 파워풀하고, 이 공을 구사했을 때 상대방이 디펜스로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면 안 됩니다. 이 한 방으로 공을 득점으로 연결을 시킨다라는 그런 뭔가의 자신감, 그리고 그만큼의 득점력이 있어야 하는 기술이에요. 아시겠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테이블로 많이 들어가죠. 공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방 드라이브라는 그런 말처럼 자신있게, 왜냐하면 커트볼로, 커트성으로 찬스볼이기 때문에 연결력이 아니고 완전히 빵!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드라이브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드라이브가 그렇듯이
중심 이동은 하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하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제자리에서 드라이브 거는 게 아니고 움직임이 있는 그 기술은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텝이 꼬이거나 그거를 만회하려고 상체에서 이 팔에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오버스러운 미스가 나고 자세도 좀 언밸런스 하죠. 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 움직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맞는 스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는 스텝이다 하면 설명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테이블을 안으면서 돌아가야 주셔야 합니다. 뭐가 있냐면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 움직일 때 이 왼발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왼발이 움직이지가 않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공을 잡습니다.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몸이 이쪽을 보고 있어요. 테이블은 여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기에서 뭐 이렇게 거시던지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돌 때 가장 중요한 점, 공을 어떻게 잡느냐. 공을 잡았을 때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돌아섰을 때 공을 잡아주는 거는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돌면서 이미 공은 잡혀서 이미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출발이 될 준비가 끝나야 하는 거죠. 움직인 다음에 준비하는 게 절대 아니고 움직이면서 벌써 공을 잡아주는 이 공을 잡아주는 모양이 완벽히 끝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잡는 거를 왼발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발로 잡는 분들도 굉장히 계셨어요. 이렇게 되면 뭐 탁구대가 저쪽이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 왼발이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왼발이 더 앞으로 가는 분들도 계셨어요. 앞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테이블을 안으면서 돌기는 하되 오른발이 왼발보다는 조금은 더 앞으로 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일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른발이 왼발보다는 조금은 더 앞으로 가게끔 이 테이블을 안아주면서 돌아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은 앞으로 가 있죠. 그리고 포인트는 이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왜 있어야 하냐? 이거를 제가 안으면서 돌라고 하니까 이 거리가 없이 정말 붙으면서 돌아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돌아서서 붙어버리니 공이 길어버리면 다시 떨어지면서 거시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공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은 잡아야 하니까 조금은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돌아서 공의 위치를 판단한 다음에 그 공을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잡은 상태에서 공이 오면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리랑 백스윙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잡아서 합쳐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공이 좀 짧았기 때문에 제가 안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자, 안으면서. 지금은 조금은 더 사이드로 빠졌죠. 그 이유가 공이 조금은 더 사이드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맞추기 위함이 이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없이 얘를 너무 제가 안으면서 돌라고 하니까 이걸 실제로 안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굉장히 좁게 도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거리감을 여유를 두시는 게 좋아요. 좀 여유를 두시는 게, 내가 서비스 놓고 딱 그 기본 자세 잡은 상태에서 그 위치는 유지하면서 돌면서 공을 잡아주는 이 오른쪽 발에 중심을 두고 잡아주는 그 동작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잡고 가는 거죠. 공을 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죠. 일단 제가 잡는 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도느냐. 스텝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텝은 저희들 기본 스텝들 하죠. 오른발로 왼발을 차주는 느낌으로 해서 왼발이 가는. 자, 제가 스텝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찍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풋워크, 스텝을 하는데, 풋워크를 오른발이 왼발을 차는 느낌으로 가면서 왼발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리 하는 거죠. 삽! 하면서, 우리 포핸드 찬스볼 했을 때처럼 중심이 오른발에 지탱이 돼 있는 거예요. 하면서 끝. 그런데 포핸드 코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포핸드 코스는 턴을 이루어서 그 거리를 맞춘다면 이거는 백사이드이기 때문에 백코스에서 이 다리가 왼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 다리로 거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돌아설 때 이 테이블을 안으면서 돌아서 주는 거, 테이블을 안으면서 앉는 느낌으로 돌아서 주는데, 이 공간 붙으면서가 아니고 조금 안으면서 돌지만 이 공간을 가져가 주는 거, 그리고 돌 때 오른발이 왼발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가 있게끔 돌아서 주는 거, 요거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면서 이 오른쪽 허벅지의 중심 잡아서 이미 그 공을 잡아주는 그 스윙은 이미 돌아설 때 끝나 있어야 한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싹 돌면서 이미 끝나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공간을 뛰면서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패널더 출신의 이 돌아서시는 분, 옛날 뭐 유명했던 유승민, 김택수, 뭐 윤남규 이런 선수들을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보폭이 넓습니다. 패널더들은 훨씬 더 보폭이 많이 넓고 더 많이 빠지고 이런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포핸드로 많이 잡기 때문에 화 쪽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지 않고 백 쪽을 더 확실하게 돌아서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까지 크게는 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크게 도는 거, 언제 크게 가고 언제 일로 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안을 때 이 거리를 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을 때 거리를 두었는데 잡았는데 공이 앞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때는 이 왼발이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앞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았는데 공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앞으로 들어가면서 치기는 어렵죠. 그럴 때는 얘가 왼쪽으로 좀 더 빠지면서 열리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왼쪽 다리의 지탱은 그 유동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궁금하실 거예요. 포핸드 때는 오른발로 잡아서 오른발로 턴하면서 걸었는데 왼발은 이동되는, 그죠? 조금은 다른 점이 있죠. 이 점 명심하셔야 돼요. 돌아서 왼발이 들어가는 거는 떨어지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짚어주는데 오른발은 조금은 딸려 들어오는 느낌, 그렇지만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오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왼발이 줍니다. 왼발이 주고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 오른발은 조금은 딸려 들어오는 느낌. 자, 한번 볼게요. 잡아서 이런 느낌이죠. 잡아서 이런 느낌이죠. 오른발, 지금은 좀 공이 빠져서 제가 왼쪽으로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금은 오른발이 좀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더 저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확실히 이번에는 오른발이 조금 더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만큼 오른발에서 왼발로 이동시키는 이 힘이 강해야지만 완벽하게 찬스볼을 득점원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왼발이 어떻게 짚느냐, 그거는 공의 위치에 따라서 맞춰서 짚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확실해야 공의 위치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어요. 공이 솔직히 어디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딱 정확하게 탁탁탁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 유동성을 이 왼발로 잡아서 왼발로 빠지고 잡아서 왼발로 해주는 거, 이래서 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스텝 생각을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은 팔로 치기 때문이에요. 공은
이 상체 위주, 이 공을 실제로 치고 있는 이 위에를 신경을 쓰다 보면 하체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체의 중요성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체가 잘못되고 있는지를 인지 자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텝도 스윙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텝 연습이죠. 공을 실제로 치지 않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여기에서 내가 공을 실제로 온다고 생각하고 돌았을 때 공이 없이 내 위치를 체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 없이도 자세 잡고 돌고 돌았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내 다리가 지금 오른발이 왼발보다는 조금 더 앞으로 와 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이거를 연습, 체크를 해주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실제로 공을 막 치면서 해버리면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붙고 떨어지고 내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텝 또한 공 없이 내가 자세 잡고 실제로 공을 치는 것처럼 자세를 딱 잡아보고 오른발 체크, 중심 체크, 중심이 지금 오른발에 쏠려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또 진짜 중요한 이 거리감 체크도 꼭 해주시는 게 첫 번째. 자, 이게 된다면, 그 다음 이게 있어요. 이게 된다면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구사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서 이 오른발이 딸려 들어온다라는 그 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정말 옛날인데 이 파트 1에서 로빙볼 스매싱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뒤에서 중심이 뒤로 잡았다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때린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힘은 중심 이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자신도 없으시고 좀 뭔가 안 해보셔서 그런지 실제로 제가 이동하라고 하면 잡아서 이걸로 끝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완전 이건 득점원이에요. 완전히 들어가면서 얘가 딸려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시니까 이것도 연습을, 그 대신 도는 게 먼저예요. 어느 게 우선순위냐? 도는 게 우선순위. 그래서 도는 거 먼저 하고 이게 좀 잡힌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오른발에서 왼발로 따라 들어가는, 오른발에서 왼발로 따라 들어가는 이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잡아서 쭉, 잡아서 쭉 이렇게 훅 들어가는 느낌의 스텝 연습을 공 없이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달라고 해서 해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공 없이 연습을 했다면 이런 느낌. 굳이 공 세게 안 치더라도 스텝 연습을 할 때는 굳이 공을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 공을 잡아서 쭉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빨리 하면 잡아서 쭉 이런 느낌이죠. 어떤가요? 스텝이 왼발이 이 공이 움직임에 따라서, 공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다 앞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공이 사이드로 빠지면 그거를 잡기 위해서 빠지면서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어렵죠. 항상 오른발이 조금은 더 앞쪽으로 가 있게끔 스텝 연습을 공 없이 많이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부터는 한번 상체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